동일합니다. 3학년 1학기 때 얘들아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있었어. 그럼 우리 이 이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었잖아. 맞아? 그래서 너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했더니 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것이며 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정확하게는 x축과. 맞아? 근데 얘들아 x축과 만나는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무슨 짓을 했었지? x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똑같았기 때문에 만난다라는 것에 대한 교점의 좌표는 뭘 의미하는 거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y가 0으로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y 자리에 0을 대입하고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요 점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요 점이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얘기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x축과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떤 위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냐면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는가? 다른 말로는 교점의 유무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맞아?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한 점에서 만난다가 다른 말로 뭐야? 아닌데? 아닌데? 한 점에서 만난다가 무슨 말이야? 세 글자로? 뭐야?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 너 원이 있고 원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면 뭐라 그래? 접한다라고 말하지. 그럼 얘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접한다라는 말이야. 교점이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접한다라는 소리예요. 접한다. 그럼 세 번째 위치 관계는 뭐예요? 만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판별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럼 너는 판별식은 0이다. 중근 갖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고 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형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갈 것인데 이 위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x축뿐만이 아니라 1차 함수와의 위치 관계도 설명할 수 있어요. 1차 함수와의 위치 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 있을 거고 1차 함수 그래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경우는 2차 함수 그래프 있을 거고 1차 함수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2차 함수 그래프 있을 거고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 거, 한 점에서 접하는 거, 만나지 않는 거를 놓고 문제를 풀 것인데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짓은 당연히 판별식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2차 방정식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냐? 요 2차 함수 그래프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둘 거야.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둘 거야. 그럼 아까 뭐라 그랬지? y 값이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 y가 0이었기 때문에 y 자리에 0을 집어넣은 거야. 함수 값이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와야지 교점을 구할 수 있는 거야. 함수 값이 뭔데? y잖아. 그럼 여기서도 y값이 같다라고 하는 식이 나와야 돼요. y값. 그럼 여기서 말하는 y는 얘고 여기서 말하는 y는 얘네요. 그럼 얘네 둘을 어떻게?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 고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y값과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y값이 같다라고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것이다. 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너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2차 방정식이 부근을 가져. 너는 판별식이 0과 같아야 돼. 그래야 중근을 갖는 거야. 너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점의 좌표 혹은 위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느냐?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뭐가 같다라는 방정식이 세워져야 돼? 함수값. 그러면 수학에서 말하는 위치 관계는 뭘 의미하는 거야? 교점의 유무를 얘기하는 거야. 3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고차 함수 뭐 다른 그래프들 사이에 위치 관계 혹은 교점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조건 y값이 같다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져야 되구나. 이렇게 가면 돼요. 모든 기하에선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나는 139페이지에 필수 문제 1번으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유형을 어떻게 적용해서 푸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실게요.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을 건데 그 2차 함수가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어요.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어디랑 어디랑? 맞아요. 마이너스 2랑 4랑 만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얘들아, 두 근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두 근이어야 하냐면 x축과의 교점은 x축은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에요. y값이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y값이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의 두 근이 누구란 소리야? 마이너스 2랑 4라는 소리야. 맞습니까? 그럼 2차 방정식이었고 두 근이 나왔어요. 아까 낮에 했어요. 뭐였죠? 아니, 대입 말고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b 자리에 a가 있어서 이렇게 쓴 거야.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2분의 b. 이렇게 된다. 그럼 a, b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2번 가보실게요. 2차 함수가 있어요. 어떤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 요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두 점의 교점이 각각 교점을 준 건 아니고 a랑 b랑 줬고 얘네 둘이 2루트 2였습니다. 2루트 2였어. 얘들아. 그럼 질문. 선생님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그렇지. 대칭성이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얘 대칭성은 여기서 대칭성이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 빨강색 직선이 의미하는 게 뭐죠? 축이죠. 그럼 난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축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우리 축의 방정식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외우라 그랬어. 그럼 난 너를 약분해서 3이라는 거, 축이 x는 3이었구나. 그러면 봐봐. 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는 게 이차함수 그래프의 핵심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길이가 같다는 것도 눈치채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2였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너무 잘했지. 루트인 거야, 여기가 얘들아. 그럼 B점의 좌표는 3에서 출발해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야. 맞습니까? 그럼 A점의 좌표는 3에서 이동해서 루트 2만큼 작아진 좌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럼 결론. 내가 지금 여기서 문제를 접근했던 것처럼 결론을 내볼 건데요.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위하여 교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2차 방정식을 세웠고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웠고 너의 두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고 3 플러스 루트 2다 라는 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2차 방정식 나왔고 두 근 나왔어요. 무슨 짓 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럼 난 여기만 필요한 거 아니야? 상수항 쪽만 필요한 거니까 두 근의 곱으로 가실게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요렇게 접근합니다. k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자, 필수 문제 3번 보실게요. 이거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안 합니다. x축과의 위치 관계.
위치관계라는 단어가 추가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위치관계는 아니었어. 그냥 X축과 만난다, 뭐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라는 표현만 썼는데 고등수학, 공통수학 1에서 올라와서는 위치관계라는 표현을 본격적으로 쓴 거잖아. 그 단어만 추가됐을 뿐이지 사실 3번에 대한 문제는 3학년 1학기 기말 대비하면서 주구장창 풀었었다.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위치관계 중에서도 X축이 아니라 직선이랑 위치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2페이지에 필수문제 6번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141페이지에 필수문제 4번으로 갈게. 그러니까 다시 142페이지에 6번을 먼저 다룬 다음에 141페이지에 4번, 5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네. 그죠? 6번을 가보실게요. 6번을 가보실게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위치관계가 궁금한 거야. 그 위치관계 하면은 뭘 써?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 그럼 함수값이 의미하는 게 누구야? y 아니야? 아, 쟤네 왜 저렇게 돌아다닐까? 지금 쉬는 시간인가? 자, 그래서 일단 2차 함수 있을 거고 직선의 형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 세 가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다른 말로 접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갈 거야. 맞아? 그럼 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짓은 판별식이라는 얘기죠. 판별식. 그럼 가볼게요, 얘들아.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건 y값이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세워져야 합니다. 라는 거고요. 그럼 방정식의 형태는 는 0꼴이 우리한테 익숙하잖아. 우변에 있는 x 플러스 k를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킬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죠. 그럼 나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세팅을 해놓고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판별식을 쓰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판별식 D 가볼 건데 얘 짝수공식 가능해서 4분의 D로 쓸 거야. 4분의 D는 B 프라임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이게 판별식이야 얘들아. 좀 더 예쁘게 정리할게. 4 마이너스 2니까 2가 될 거고 2 플러스 2K가 판별식의 형태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1번 조건에 해당되는 판별식 너는 2 플러스 2K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0보다 커야지만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자, 그럼 얘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돼.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두 번째 볼 것도 없지.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죠. 세 번째는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됐어? 이렇게. 얘들아, 초록색 불이 꺼지면 말해줘. 자, 그러면 4번, 5번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4번, 5번. 이제 요거는 이제 많이 했어, 이제. 원래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게 축으로 바뀌었었던 것 뿐이고, X축으로 바뀌었었던 것 뿐이고, 그지? 이번엔 직선이 됐던 것인데, 결국엔 다 Y라고 하는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만 세우면 되는 것이구나. 요렇게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보실게요. 2차 함수가 있는데,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요. 이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과 두 점 AB에서 만납니다. 두 점 AB에서 만나? 얘들아, 그럼 이런 상황이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임을 눈치채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A를 이렇게 처음에 쓰니까 얘를 A라고 쓰고 얘를 그냥 B라고 쓸게. 물론 자리는 바뀔 수도 있어. 바뀔 수 있는데 문제에서 처음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줬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일단 무슨 뜻이야? 교점이 두 개다 또? 근이 두 개다! 근이 두 개다. 근이 두 개다. 근데 무슨 근?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다. 그럼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예?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y는 같다라고 방정식을 세워야지. 맞아? 그러니까 y는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y는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세우고 얘의 근이 몇 개다? 두 개다. 근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무슨 값이다?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다. 이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의 한 근이 라는 말이라고. 그럼 너네 무슨 짓 하고 싶니? 대입하고 싶어야지. 두 개가 아니니까. 근 두 개를 다 준 게 아니니까 하나만 준 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싶어야 돼요. 그럼 k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얘들아, 내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푸는 유형의 방법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도 똑같이 정형화가 돼서 나와.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익혀놓으면 된다고. 알겠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의 각각의 근이 의미하는 게 x좌표라는 얘기예요. x좌표.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필수 문제 5번으로 가보실게요. 필수 문제 5번.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y는 3x 마이너스 1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 한 교점의 x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1대 유리수 AB의 값이 궁금해요. 야, 아까 낮에 했지? 유리수 AB. 모든 개수가 근데 이상해.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니죠, 물론. 왜 저럴까, 진짜. 왜 저럴까, 진짜. 가지가지해, 가지가지.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얘란 얘기잖아. 그럼 교점을 구하는 식이 나와야 돼. 교점을 구하는 식이 무엇이야? 예? 교점을 구하려면 일단 무슨 식이 나와야 돼? y값이 같다는 식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y값과 3x 마이너스 1이라는 y값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만든 2차 방정식의 근이 이 말인 거야. 그리고 심지어 유리수 AB라고 줬으니까 얘도 유리수 3 빼도 유리수 1 더해도 유리수 이 개수가 모두 유리수구나 라는 전제가 깔려진 거라고. 그럼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이면 다른 한 근은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럼 두 근이 나왔어요. 이 두 근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 대입해도 사실 돼. 근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 안 날 때 대입하고 우리가 이미 두 개의 근, 2차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이 언급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하면 b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너무나 쉽죠? 넘어갑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 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다기보다도 그냥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처음 2차 함수 그래프를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어.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는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서는 최대값은 존재하지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인데 좀 통틀어서 말을 해보자면 얘들아 함수 값세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하는 종류가 뭘 뜻하는지부터 말을 해줄게. 함수에서 값을 붙여서 얘기하는 애들은 y값밖에 없어. 알겠어? 근데 그 y값은 다른 말로 뭘 의미하냐면 함수값밖에 없어요. 함수값. 그럼 이 함수값은 또 다른 말로 뭐가 되냐면 y좌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럼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x값을 읽어야 돼? y값을 읽어야 돼? y값을 읽어야 돼. 그러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얘기하세요. 라는 문제를 만났잖아, 얘들아. 그럼 나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그래프 그리기 식으로만 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겠어요? 식으로만 풀지 마시고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를 판단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공통 부분에 있는 함수 최대 최소는 바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적용할 거고 일단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 판단을 하라고 하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148페이지에 필수 문제 7번이에요. 별표.
자, 중학교 3학년 1학기 버전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그래서 최대값은 선생님 편의상 라지 m으로 쓸 거고 최소값은 스몰 m으로 쓸게, 얘들아. 자, 그래서 난 너를 그래프를 그려서 요거잖아. 그럼 얘들아, 얘가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 아니야? 좀 더 정확하게 그리는 걸 요구하기 위해서는 나도 정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고 2,2를 지납니다. x축 좀 내리자. 2,2를 지납니다. 그리고 y절편 6이고요.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 그래프네. 얘들아, 여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요런 이차함수인데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최대값은 없다 라고 말했다니까? 없지. 계속 죽을 때까지 커지는 애잖아. 근데 최소값은 누구야? 최소값은 여기잖아. 이 밑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그래서 최대값은 x는 2에서 최소값 2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맞아? 근데 이제 공통수학 원. 야, 공통수학 원을 공수원이라고 한대. 알고 있었어? 나도 몰랐어. 근데 공수원. 이제 공수원이라고 말하면 돼. 공통수학 2는 공수2야. 그리고 이제 수원이 없어지고 대수로 바뀌어요. 수원이라는 과목이 없어지고 대수, 이제 너네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는 대수를 배우는 거야. 대수. 알겠지? 자, 그래서 1번을 보실게요. 1번은 뭔 말이냐면 0부터 5까지밖에 없다 이 말이야. 지금 내가 그린 이 하얀색 그래프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대응되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인 거야. 맞아? 근데 x가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0부터 5까지만 구성되어 있는 함수가 필요하대. 0부터 5까지만. 0부터 5까지만. 그럼 0은 어디냐면 얘들아, 여기가 0이야. 그치? 5는 어디냐면 여기가 5야. 그럼 잘 봐. 내가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대칭성이라 그랬어. 요 그래프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럼 내가 x는 0일 때랑 x는 5일 때를 기준으로 이 분홍색 그래프만 볼 거란 말이에요. 하얀색 그래프 봐요, 안 봐요? 이제 하얀색 그래프는 안 봐요. 얘네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스팟이 있어. 스팟이 뭐야? 점이지. 어떤 점이 있냐면 1번 점, 2번 점, 3번 점이 있는 거야. 1번, 2번, 3번에 놓여져 있는 y 좌표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 근데 앞만 설명해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눈에 띄는 스팟에 대한 y 좌표를 그냥 구하세요. 알겠어? 이거 구하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려.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된 친구들은 딱 두 개만 구할 수 있어요. 두 개만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x는 2라고 하는 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는 이차 함수였습니다. 그럼 2를 기준으로 0까지는 총 몇 칸 움직이면 돼? 2칸 움직이면 돼. 그럼 2를 기준으로 5까지는 총 몇 칸 움직이면 돼? 3칸 움직이면 돼. 그럼 생각해봐. 2칸만큼 내려간 게 더 무슨 말이냐. y의 위치가 2칸 내려가 있는 게 더 밑에 있을까? 3칸 올라가 있는 게 더 밑에 있을까? 더 위에 있을까? 무슨 말이야? 더 밑에 있을까? 얘가 더 밑에 있겠지. 왜?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 있는 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판단을 해라 이 말인 거야. 누굴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이걸 이해를 못하면 1번, 2번, 3번 스팟 다 구하면 돼. 알겠어? 그럼 1번, 2번, 3번 스팟은 어떻게 구하냐? 1번 스팟은 x가 뭐일 때야? x가 0일 때 함수값이야. x가 0일 때 함수값 얼마예요? 6이란 말이죠? x가 0일 때는 6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2번 스팟은 누가 봐도 꼭지점이었기 때문에 얘였고요. 3번 스팟은 누가 되냐면 x가 5였을 때 5 집어넣어보세요. 5 집어넣으면 3, 3은 9, 9 더하기 2니까 11이 되겠다.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함수값이 최대 혹은 최소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6, 2, 11을 비교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최대값이 얼마야? 11. 근데 그냥 11이라고 쓰지 말고 x는 5에서 최대값 11을 갖는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누구야? 그렇지. x는 2에서 최소값 2를 갖는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나는 굳이 이제 3개를 안 구해도 돼.
이 그림의 스팟의 위치를 보면 넌 누가 봐도 최소고 넌 누가 봐도 최대가 되는 거니까. 그럼 굳이 세 개를 안 구해도 된다 이 말인 거지. 그지? 그럼 이 스팟의 위치는 누굴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축으로부터 몇 칸씩 떨어져 있는 것인지 그걸 판단한다 이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어떤 제한된 범위를 주냐면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냐면 여기 어딘가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그리면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1은 어디야? 1은 여기네. 1은 여기까지. 그럼 나는 이번엔 파란색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파란색 그래프. 그럼 스팟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자, 얘랑 얘 스팟 2개 있는 거 보이죠? 그럼 1번하고 2번 스팟 중에 1번은 누가 봐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최소값. 맞습니까? 2번은 누가 봐도 위쪽에 있기 때문에 최대값.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최소값은 누가 되느냐? x가 1일 때 1 집어넣으면 얼마? 1 집어넣으면 3. x가 1일 때 최소값 3을 갖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최대값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1이죠. 그죠? 11을 갖는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학교 3학년 때는 최소값은 뭐고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범위를 제한해서 주니까 최대 최소가 다 나와버렸다. 그럼 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식으로 문제를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를 판단하시고 그 위치 중에서는 어떤 스팟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 하는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얘들아 되게 많이 사용되고 되게 많이 함수 그래프의 기초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귀찮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이번엔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동일한 유형이긴 한데요. 8번 문항은 x가 1부터 3까지라는 제한된 범위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에 최대값이 4라고 줍니다.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최대값이 4라고 얘기한 건데 그럼 일단 해볼게.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거야. 그래프. 선생님 K가 있는데 그래프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K 값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값을 언급을 해줬겠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난 너를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었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2였으니까 플러스 2에 플러스 K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얘들아 얘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2 더하기 K라고 둘 거고 얘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 그래프 그려. 축의 방정식 뭐야? x는 1이야. 요 점의 좌표를 가지고 얘기할 거야. 그치? 그럼 봐봐.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제한된 범위의 x를 1부터 3까지로 줬어요. 그러면 1부터 3까지로 놓고 하얀색 그래프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분홍색 그래프를 보셔야 된다. 알겠어? 모르겠어? 그럼 스팟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1번 스팟과 2번 스팟이 있는데 1번 스팟은 누가 봐도 최대고 2번 스팟은 누가 봐도 최소야.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을 줬어? 최소값을 줬어? 최대값을 줬어. 야, 그러면 끝난 거야. 여기는 1,4였구나 이 말이라고. 그럼 이게 뭐란 소리예요? 4란 얘기죠. 그럼 K가 얼마입니까? 2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됐어 안 됐어? 쉬워 어려워? 너무 재밌지? 얘들아. 그래서 필수문제 9번이 이제 이 파트의 핵심입니다. 필수문제 9번이 이 파트의 핵심인데 필수문제 10번 먼저 하고 필수문제 9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 9번. 네, 9번? 9번을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길 제발 기도한다. 자, 10번 가보실게요. 원래 활용을 안 하는데 지금 감을 잡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여기에 내접되어 있다. 요점이 A였고 B였고 C였고 D였는데
ABCD 둘레의 최대값이 궁금해요. ABCD 둘레의 최대값. 그럼 일단은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가 뭐야? 축이지? 그럼 얘를 축을 구해. 아니, 축의 방정식 그냥 써. x는 5. 맞죠? x는 5가 축. 여기는 10이고. 그러면 축을 안 사용하더라도 그냥 일단 이 A점의 좌표를 얘들아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라고 두자. 그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다 그랬어. 그럼 이 축에 대해서 여기도 10 아니야? 아 미안해 A 아니야? 그럼 이 C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10-A,0이 될 거라고. 됐어요? 그럼 이 D점의 좌표는 10-A, 뭐 함수값.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럼 나는 사각형 ABCD의 둘레의 최소값이 궁금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둘레에 대한 식을 세우는 거야. 둘레. 그럼 둘레는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먼저 구할게요. B점에서 C점. 여기랑 똑같은 거지. 그럼 뭐야? 10-A에서 A 뺀 거네. 맞아? 이게 가로야. 그럼 얘들아 세로는 얘만 보면 되네. 그럼 얘가 가로였고 세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였으니까 얘네를 더했는데 둘레기 때문에 두 개씩 있었어요. 이 얘기래요. 그럼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얘를 뭐 얘가 y가 있긴 하지만 그냥 편의상 우리도 y라고 한 번 더 씁시다. 그럼 y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야. 맞아? 그럼 얘들아 너는 2 곱하기 10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거 보여? 그럼 얘의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선생님 왜요? 왜 구할 수 있어요? a가 0부터 5 사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a가 0부터 5 사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필수문제 9번의 별표 5개. 별표 5개. 인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 좀 하고, 그리고 공통 부분이 있는 거 치환해서 하는 거 한번 해볼게. 자, 이번 이어서 나오는 이 영상은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수업 영상 녹화했을 때의 뒷부분, 이거 제일 중요한 필수 문제 9번 문항이 마이크가 꺼져서 제대로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이번엔 화면 녹음을 해가지고 뒷부분에 영상을 이어서 붙여서 수업 영상 업로드를 할 거고, 우리 요거 9번 문항은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고난도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주의 깊게 한번 집중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개념 원리의 필수 문제 9번에 대한 문항이고 이 9번 유형은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 단원입니다. 유형입니다. 그래서 1번 문항부터 한번 다시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함수였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함수의 최소값이 궁금해요 라는 문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문항에서 물어보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형태는 얘들아 y에 대한 함수값 중에서의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되는 최소값은 y값의 최소값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y값의 최소값. 근데 내가 지금 이 y값의 최소값이라는 것을 왜 강조를 하냐면 일단 함수의 형태를 보면 이걸 전개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였을 때는 전개하면 4차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4차 함수는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4차 함수로는 문제를 절대 못 풀고 얘를 가지고 뭘 생각을 해봤어야 하냐면 지금 이 y라고 하는 함수식에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공통된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익숙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볼 거예요. 치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9번 문항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별표를 5개 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치환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이걸 한 번에
전기했을 때는 4차 함수가 나오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공통된 부분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걸 치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치환을 하였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t에 대한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범위. 우리가 그걸 수학에서는 변역이라고 얘기해요. 이 변역이 의미하는 게 뭐냐? 문자가 바뀌었다, 변화했다라는 소리고 바뀐 문자에 대한 범위를 찾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환하면 변역이 나와야 돼 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뭐라고? 치환하면 변역이 나와야 돼. 변역이 나온다. 변역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쓸게요. 변역을 구해야 한다. 그럼 이제 변역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냐, 요런 얘기예요. 자, 우리 지금 t라는 문자는 x제곱 마이너스 2x로 바꾼 문자였어요. 그래서 t는 x제곱 마이너스 2x였고, 이때 x는 모든 실수라는 범위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x에 대한 제한 범위를 문제 1번에서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x를 모든 실수로 두고 이 좌표축에 대한 설정을 이젠 x축과 t축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상황에서 얘들아, 이거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면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면서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요 때에 우리가 t에 대한 함수값을 우리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꼭지점의 좌표를 통해서 요런 식의 2차 함수 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선생님이 패드로 그리는 거라 얘들아 여기 0,0 지나는 거다. 그럼 이제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럼 t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절대로 밑으로 안 떨어져요.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t라는 문자를 치환했을 때 요 t는 마이너스 1 이상의 값들만 갖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어. t는 항상 마이너스 1 이상의 값을 갖는 거구나. 그럼 봐봐. 우리가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t에 대한 변역이 와야 된다 그랬잖아. 이 t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t에 대한 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변역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데요, 선생님? 이제 주어진 함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로 내가 치환을 했으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 문자를 치환함으로써 치환한 문자에 대한 변역이 옆으로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얘가 없으면 문제를 절대 못 풀어. 요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인 거야. 고로 나는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진행해 주시고 t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y 값의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들아, 우리 t라고 하는 변역 자체가 앞에서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구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이제는 좌표 설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가로축이 t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지금 입력하는 정의역 쪽에 와 있는 그 형태가 여기에 들어있죠. 그지? 좀 익숙하게 설명을 하자면 x에 와야 되는 형태가 t가 온 거니까 x축 대신에 t축이 온 거다. 요렇게 좀 해석을 하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1,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꼭지점의 좌표를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y절편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5 한번 짚어준 다음에 그래프를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t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변역을 구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2인 거 체크하시고 나는 어떤 그래프를 읽어야 되냐면 요 빨강색 그래프를 읽어야 돼요 라고 가시면 돼요. 그럼 이 빨강색 그래프 안에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스팟은
두 가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보여요? 여기 1번 스팟 하나 보이고요. 꼭지점과 관련된 2번 스팟 하나가 보이죠. 그럼 생각해봐. 1번이랑 2번 중에 가장 작은 값, 그치? 최소값이 되는 형태는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치? 그래서 t가 1일 때 문제에서 물어본 y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1번 문항이었어요. 1번 문항.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문자를 치환하는 것까지 아이들이 잘 한단 말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근데 치환하여서 그 바뀐 문자에 대한 범위를 찾는 것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항을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었고 얘는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도 나와, 얘들아. 서술형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한번 다시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9번에 2번 문항을 한번 해볼게요. 9번에 2번 문항 이거 지우개를 지운다잉. 지우고 이제 9번에 2번 문항을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2번 문항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여러분. 이번엔 제한된 범위 x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함수였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더하기 4라고 하는 함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최대값과 최소값 모두 다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말했어.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y의 값 중에서여야 한다. 그럼 봐봐. 이제 또 이 식을 전개하려고 봤더니 전개하면 x제곱이랑 제곱이랑 만나서 4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우리 4차 함수는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차 함수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너무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만 가는 것이고 우리 이렇게 가지 말고 일단 지금 눈에 띄게 또 보이는 애들이 있지, 그치, 얘들아? 눈에 띄게 보이는 애들이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우리 1번 문항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할 거야. 근데 치환을 했는데 얘들아 문제 초장에 2번 문항은 x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아닌 제한된 범위라고 줬어요. 그럼 내가 t로 치환을 했으니까 t에 대한 범위인 누가 나와야 된다? 변역을 구해야 된다. 그럼 변역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 거야. 자, 다시 가보시면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었고요. x에 제한된 범위는 0부터 3까지라고 문제에서 주어줍니다. 그래서 난 t의 변역을 구하기 위해서 2차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릴 거야. 그럼 t는 얘들아 x-1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보실게요, 여러분. 이걸 좌표축 설정을 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t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값의 변역, 범위를 구할 것인데 여기가 이제 x축이 되는 것이고 t축이 이렇게 세로축이 된다. 그러면 이때의 2차 함수 그래프의 형태는 꼭지점의 좌표가 1,2가 되고 그리고 아래로 블록인데 y절편 3인 것을 유지하면서 아래로 블록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3이네요. 그죠? 자, 그럼 이 검정색 그래프를 다 읽는 것이 아니라 x는 0부터 3까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x는 0부터 3까지만 살아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0부터 3까지만 이루어져 있는 빨강색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x 0일 때, 그리고 x 3일 때 여기 어딘가. 그래서 요렇게 생긴 빨강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검정색 그래프 안 봐요. 그럼 이때 우리가 또 스팟을 3개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스팟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번 스팟, 2번 스팟, 3번 스팟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1, 2, 3번 다 구하면 시간 낭비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 눈에 띄게 최소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죠. 여기가 t의 최소값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눈에 띄게 최대가 될 수 있는 게 3번 스팟입니다. 최대값. 선생님 왜 x가 3일 때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나요? 라고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얘들아 요 t에 대한 함수 그래프는 x는 1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 형태야. 그럼 0부터 1까지는 한 칸만 차이가 나야 되고 0부터 3까지는 2칸 차이가 나야 돼요. 왜냐면 여기 1이니까 여기 2일 때, 여기 3일 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3칸 올라가 있는 건 더 위에 있어야겠지, 그치? 요렇게 우리가 한 번 더 해석을 하시면서
최대 최소 t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아봅시다. 그럼 최소값은 여기서 2를 가져요. 왜요? 여기 2가 있으니까. 그죠? 최대값 3이라고 하는 건 x자리에 3을 대입하여서 3 대입하게 되면 얘들아 2의 제곱 4 더하기 2니까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t의 변역이 나왔어요. t의 변역은요. 2 이상 6 이하입니다. 요 변역을 구해야지만 치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얘들아. 자, 그래서 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 대한 y의 값들 중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러 갈 거예요. 자, 그럼 y라고 하는 함수는 내가 치환한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라고 두시고 그때 치환한 것에 대한 변역까지 여기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두시면 그냥 이제 똑같아.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했던 부분. 이거 그냥 그대로 완전 제곱식이구나, 얘들아. 자, 그럼 얘 완전 제곱식 그대로 진행하실게요. t-2제곱, 요렇게요. 자, 그럼 나는 이곳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실게요. 축이, 일단 가로축 먼저 선생님 그릴까요? 가로축 그리시고, 세로축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로축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t라는 거야. 여기가 t. 왜? 정의역 자리에 원래 x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t가 왔으니까 x축 대신에 t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y축이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곳에 위치해 있게 되는 거죠. 자, 꼭지점의 좌표 2,6이라 그랬으니까 2,6을 아래로 블록인 형태로 요렇게 2가 여기 있네. 이렇게 된대. 자, 그럼 2부터 6까지가 제한된 t의 범위예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검정색 그래프 다 보면 안 되고 우리는 2부터 6까지 올 수 있는 빨강색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빨강색 그래프. 자, 그럼 이 빨강색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스팟은 총 몇 가지가 있냐? 2가지가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번 스팟, 2번 스팟. 근데 딱 봐도 1번 스팟이 최소값이고 2번 스팟이 최대값이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 갑니다. 최소값부터 쓸까요? 최소값은 t가 2일 때 0이라는, y값은 0이라는 최소값을 갖고요. 최대값은 t가 6일 때, t가 6일 때, 그럼 6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4의 제곱이란 말이야. 최대값은 16의 값을 갖는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들아, 지금 9번 문항은, 영상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패드 녹화를 해서, 녹음을 해서 지금 덧붙여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유형에 대한 부분은 무수히 많이 풀릴 예정이니까, 풀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어떤 게 중요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치환하면 변역을 구해야 된다. 요것만 지금 우리가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은 선생님이 이렇게 마지막은 좀 영상이 녹화가 안 된 관계로 이렇게 패드에 문제풀이 한 것을 마지막에 덧붙여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이어서 오늘 3차 방정식 영상까지 업로드할 예정인데 그거는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항 얘들아 마지막 거 꼭 복습 많이 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